안녕하세요. 우리가 매일 쓰는 돈, 계절마다 바뀌는 온도 같은 거요. 우리 주변 세상은 늘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개념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처음 배우는 1, 2, 3 같은 숫자만으로는 이 모든 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사용하는 이 음수와 분수가 대체 어떻게 우리 생활에 들어오게 됐는지 그 수의 지도를 함께 그려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갈 길입니다. 먼저 왜 이런 새로운 숫자가 필요했는지 그 이유부터 시작해서요. 이 숫자들로 수의 지도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수직선 위에서 위치랑 거리를 비교해보고 마지막으로 이 숫자들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규칙까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출발해 볼까요? 자, 첫 번째 순서입니다. 0을 넘어서. 아니,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나타내는 0보다 더 작은 개념이 되게 왜 필요했을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한번 파헤쳐보죠. 이거 한번 생각해보면 아주 간단해요. 예를 들어서 겨울에 온도가 영하로 뚝 떨어지거나 아니면 내 통장 잔고가 0보다 더 적어지는 상황. 그러니까 빛을 졌을 때 이걸 숫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알던 자연수만으로는 이걸 나타낼 방법이 없었던 거죠. 여기 표를 한번 보세요. 영상과 영하, 이익과 손실, 또 해발과 해저. 이 모든 것들은 어떤 기준점, 바로 0을 중심으로 서로 정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바로 이 반대 방향이라는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서 플러스 그리고 마이너스 기호가 등장한 거고요. 덕분에 양수와 음수의 세계가 활짝 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0보다 큰 수를 양수, 0보다 작은 수를 음수라고 부르게 됐죠.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규칙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플러스 3에서 플러스 기호는 보통 생략하고 그냥 3이라고 쓰잖아요. 하지만 마이너스 4의 마이너스 기호는 절대로 생략하면 안 돼요. 이 작은 기호 하나가 숫자의 의미를 완전히 바꿔버리거든요.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수의 지도입니다. 자, 이제 우리 손에 양수와 음수라는 새로운 도구가 생겼어요. 그럼 이 도구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분류해야겠죠? 지금부터 우리만의 수의 지도를 한번 그려봅시다. 지도에서 가장 먼저 표시할 그룹은 바로 정수입니다. 이건 우리가 어릴 때부터 알던 자연수 1, 2, 3하고 그 반대편에 있는 음의 정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그리고 그 둘의 딱 중간에 있는 0까지. 이걸 전부 합친 아주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숫자들의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정수보다 더 큰 개념이 있어요. 바로 유리수입니다. 유리수의 핵심은 딱 하나예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수.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1과 2처럼 딱 붙어 있는 것 같은 정수 사이에도 사실 무수히 많은 공간이 있거든요. 바로 그 틈새를 이 유리수가 전부 메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우리가 만든 지도를 한번 보세요. 마치 서울이 대한민국에 속해 있는 것처럼 모든 정수는 유리수라는 더 큰 나라 안에 속한 도시 같은 거예요. 양의 정수, 0, 음의 정수가 모여서 정수라는 도시를 만들고 여기에 마이너스 2분의 3이나 플러스 2.1 같은 분수, 소수들이 더해져서 유리수라는 거대한 지도가 완성되는 거죠. 세 번째 이야기, 위치와 거리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린 지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멋진 도구가 필요한데요. 그게 바로 수직선입니다. 이 수직선만 있으면 모든 숫자가 어디에 있는지, 또 기준점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아주 명확하게 비교할 수 있게 되죠. 여기서 절대값이라는 아주 재밌는 개념이 등장해요. 절대값은요, 다른 거 다 빼고 오직 거리만 생각하는 거예요. 방향은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 동쪽으로 5만큼 가든 서쪽으로 5만큼 가든 내가 움직인 거리는 똑같이 5잖아요? 그것처럼 플러스 5랑 마이너스 5는 둘 다 기준점 0에서 5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절대값은 똑같이 5가 되는 겁니다. 수직선 위에서 어떤 숫자가 더 큰지 비교하는 황금률은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무조건 오른쪽에 있는 수가 더 큽니다. 마이너스 100이 숫자 자체는 엄청 커 보이지만 1보다는 왼쪽에 있잖아요. 그럼 1이 더 큰 수인 거예요. 정말 간단하죠? 근데 음수끼리 비교할 때는 우리가 평소에 알던 상식이 완전히 뒤집혀서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여기 슬라이드를 보세요. 양수는 0에서 멀어질수록 커지죠? 하지만 음수는 0에서 멀어질수록, 즉 빚이 많아질수록 더 작은 수가 돼요. 아까 황금률 기억나시죠? 수직선에서도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5보다 오른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더 큰 수인 겁니다. 이제 네 번째 단계입니다. 탐색의 규칙. 자, 지도도 생겼고 위치도 파악했으니까 이제 이 숫자들을 가지고 직접 계산을 해봐야겠죠? 사칙 연산의 규칙들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덧셈은요, 간단한 팀 대결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같은 부호, 그러니까 같은 팀끼리는 힘을 합쳐서 숫자가 더 커지고요. 다른 부호, 다른 팀끼리는 서로 힘겨루기를 해서 힘이 상쇄돼요. 그리고 결과는 누가 이겼는지, 즉 절대값이 더 큰 쪽의 부호를 따라가게 되는 거죠. 뺄셈은 훨씬 더 간단합니다. 이 한 문장이 그냥 마법의 주문이에요. 빼는 수의 부호를 바꿔서 더한다. 이 주문 하나만 외우면 세상의 모든 뺄셈이 우리가 방금 배운 덧셈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정말 편하죠? 곱셈과 나눗셈 규칙은 이 표 하나로 끝입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플러스는 친구, 마이너스는 적. 친구의 친구는 친구죠. 적의 적은 내 친구가 되고요. 근데 친구의 적은 당연히 적이 되죠. 같은 편끼리 만나면 플러스, 다른 편이 만나면 마이너스. 이게 전부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단계입니다. 종합하기.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모든 기술을 총동원해서 복잡하게 얽혀있는 계산 문제를 풀어내는 말하자면 최종 관문인 셈이죠. 이렇게 복잡한 계산을 할 때 누가 풀든 똑같은 답이 나오려면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약속이 필요하겠죠? 이게 바로 수학의 교통규칙 같은 거예요. 무조건 괄호 안쪽부터 풀고 그 다음에 곱셈과 나눗셈, 마지막으로 덧셈과 뺄셈. 이 순서를 지켜야만 모두가 똑같은 정답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로 실전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잠시 화면에 멈추고 직접 한번 풀어보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규칙대로 제일 안쪽 괄호 5-7부터 계산하면 마이너스 2죠. 그럼 중괄호 안이 6 빼기 마이너스 2로 바뀌네요. 자, 빼는 수의 부호를 바꿔 더한다는 마법 주문 기억하시죠? 그럼 6 플러스 2가 되니까 8이네요. 다음 순서는 곱셈. 8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하면 마이너스 4. 자, 이제 마지막으로 1 빼기 마이너스 4를 계산하면 네, 정답은 바로 마이너스 3입니다. 혹시 맞추셨나요? 이 복잡한 과정을 막힘없이 따라오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정수와 유리수의 모든 규칙을 완벽하게 마스터하신 겁니다. 정말 대단해요. 여러분, 오늘 배운 내용은 그냥 수학책의 한 단원으로 끝나지 않아요. 정수와 유리수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다는 건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방정식이나 함수 같은 더 높은 수준의 수학으로 가는 문을 여는 아주 중요한 열쇠를 손에 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린 수의 지도를 보면 이제 빈틈이 거의 없어 보이죠. 아주 촘촘해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과연 이 지도가 정말 완벽한 지도일까요? 아니면 정수와 분수, 그 촘촘한 틈새 어딘가에 아직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전혀 새로운 종류의 숫자들이 숨어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